20년 전에 제가 명함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을 가면은 남자가 디자이너네, 특이하네 라고 할 때였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그 분야의 일인자가 되지, 이미 남이 다 교통정리해놓고 다 잘하는 사람 있고 거기서 뭐 숟가락 하나만 놓는 것처럼 편하게 일하는 거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탤런트, 배우, 그걸 한 6, 7개월 했었어요. 뭐 안녕 프란체스카라는 시트콤에서. 그랬구나, 수나 또 하여튼 좀 약간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손해보고 그리고 편안한 어떤 느낌의 연기를 해서 많은 팬들이 저를 보면 좋아해요. 좋은 고장에서 태어난 DNA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죠. 좋은 부모도 있고 좋은 지역에서 태어난.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어렸을 때 자랐다면은 아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곳에서 자랐죠. 어려서. 어릴 때 서울로 유학을 오셨어요. 낯설고 물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오니까 서럽고 힘들더라고. 힘드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새로운 거 보고 또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만 이제 기다리다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사내 진미를 다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매생이국 잘 먹고 했죠.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주말마다 서울 올라오면은 매생이 사오잖아요. 광주에서. 그러면 매생이국 끓여서 잘 먹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줬던 어떤 그런 입맛을 나름대로 더듬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고향의 맛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요리사 하면 잘한다. 요리사도 잘하시겠네요. 요리 못하죠. 못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고궁에도 가시고 그림도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놀고 뭐 집에서 쉬고 뭐 공부나 하고 숙제나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때. 근데 저는 영화도 보러 가고 또 백화점 나가서 내가 쇼핑도 하고 또 갤러리 가서 그림도 보고 또 어디 전시한다면 전시장도 가고 또 뭐 어린이 대공 가서 나름대로 뭐 산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도저히 꼬마로서 어렸을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 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용돈 모아가지고 제가 옷을 사 입어야 되니까 시장 주사를 해요. 한 바퀴 다 돌아요. 남대문시장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콕 집어가지고 그걸 사서 입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디자이너가 되는 어떤 지름길을 그때부터 아마 습득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사장님이 되셨는데 손석희 사장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시고 지금도 친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시험 진학을 앞두고 석희하고 친해졌어요. 대학도 석희가 조언을 해줘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됐고, 또 MBC 사실 제가 시험도 손석희랑 같이 봤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느라고 제가 안 갔고, 그래서 그 손석희하고는 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인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까칠하고 비판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실제로는 굉장히 들꽃 같고 따뜻하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정말 들꽃 같은 친구였어요. 손석희 사장님도 선생님의 옷을 즐겨 입으시겠네요. 제가 몇 년 전에 밥 먹자고 이제 부부를 초대를 했어요. 청담동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야 석희야, 그래도 네 친구가 디자이너라는 걸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내가 너 옷 한 벌 선물할게, 입을래? 때 안 입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 옷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했더니 손석희 부인 말 협찬도 안 받는데 한 벌 가지고 입는데요. 그만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진정한 멋진 것 같아. 뭘 안 부린 듯이 무심하게. 그래서 저는 제 친한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은
멋을 안 부린 듯 부린 사람, 무심하게 부린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내면에 멋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값져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손석희가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잠깐씩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모님하고 주말 부부시잖아요. 예, 그래서 장도 직접 보시고 결혼할 때부터 주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내가 자급자족을 하지 않으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밥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게 되고 내가 만들어서 먹게 되고 사실 우리 집은 제가 뭐 거의 주부다시피 해요. 서울에서만큼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광주에 내려가면 와이프가 또 다 해주죠. 서울에 주로 올라오니까 방학 때라든가 평상시에. 그럼 내가 뭐 다 해주죠. 그러면서 가끔 이제 투덜대 이거 조금 더 설리겠다. 뭐 이거 좀 양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먹어. 다음부터 잘할게 하고 이제 해요. 남성복만을 만들어 오셨는데 유일한 여성복은 사모님을 위한 드레스라고 들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프리마돈나죠. 정말 노래 잘하는데 남편이 디자이너인데 드레스만큼은 내가 최고로 잘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무대 오를 때마다 드레스를 해줘요. 흐뭇해요. 제가 해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어요 아마. 무대 쓸 때까지. 사모님께서는 브랜드 명칭을 지어주시기도 하셨다고. 제 브랜드를 하게 될 때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좋은 이름 하나 있으면 좀 지어달라고. 음악 용어에서 그 당시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테너 가수 얘기를 하면서 우리말, 불어, 영어, 이태리어 발음이 정확하다. 평소에도 그렇게 사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걸로 유명하시던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100% 듣죠.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남편분들은 부인 말 들으면 실수 안 하니까 가능한 한 부인 말 들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승승장구 해오셨는데 중간에 잠깐 그 사업체도 좀 줄이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뭐 20명인데 제 혼자 관리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파리로 이제 막 따타하고 뭐 수출한다 어디 가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통장도 다 직원이 관리하고 나는 오늘 내가 친구 만나니까 돈 뭐 얼마만 줘. 뭐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니까 얼마 타다 썼어요. 우리 그 경리한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미흡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은퇴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줄였어요. 가지를 다 쳐고 원목만 놔뒀죠.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동안 많이 검토를 했죠. 내가 어디에 미스가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를 스터디한 다음에 재도전을 해서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홈쇼핑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목표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내가 옷을 다 입히는 걸 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내가 전국 면 단위까지 다 매장을 내야 되는데 내가 다 철수했지 않느냐. 나는 현대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홈쇼핑 채널로 전국구한테 다 입히고 싶다. 그래서 홈쇼핑을 내가 선택한 거다 해서 했는데 그게 적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하잖아요. 하고 뭐 스타일리스트도 하고 뭐 연예인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제가 물꼬를 터놓은 거죠. 트렌드를 읽는 눈이 있으신 거네요. 있는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또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 어려서부터 그런 책들을 좋아했어요. 읽고 실학사상이라든가 동학혁명이라든가 또 어떤 내 고향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런 생각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음악이 나오면서 그 관객들에게 환호성과 박수를 받을 때 정말 큰 희열을 느낄 것 같거든요. 휘날릴 때 인사할 때 박수 받으면 아 내가 디자인하기 정말 잘했구나. 그때는 정말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그 자부심 내지는 감성 때문에 모든 디자이너들이 컬렉션 힘들지만 하겠죠. 저는 디자인하고 컬렉션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 디자이너 중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컬렉션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전무. 컬렉션에서 보게 되는 의상과 실제로 우리가 입게 되는 의상 사이에는 갭이 있잖아요. 네. 어떤 디자이너는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트웨어로 입거나 말거나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근데 다 조금씩 절충을 해요. 입을 수 있는 옷도 좀 한 30% 하고 아트적인 것도 소량하고 또 패션 리더 트렌드를 리더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입각한 옷도 한 30%라고 해서 버무린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디자이너들이 옷 맞는 대로 보지 마시고 뭐 이미지만 옷을 한다 해서 그 옷을 또 풀면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해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 저분은 이번 쇼 이미지로 했구나. 아 저분은 좀 실험적인 거 했구나. 근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평범한 옷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일반인들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패션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성실과 열정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여기서 뭐 거론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디자인만 잘해서는 지금은 안 된다. 디자인 잘하는 건 기본이고 지금은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돈 버는 방법까지도 알아야 된다. 왜? 매년 컬렉션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하려면은 정말 만만치 않은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활하게 해결을 해야 끝까지 살아남고 또 자기의 그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갖춰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시작할 때는 수만 명이 시작을 해요. 근데 한 1, 2년 지나면 수만 명이 수백 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수백 명이 또 몇 년 지나면 수십 명으로 줄고 나중에 10년 지나면 한 두세 명밖에 안 남아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거를 끝까지 간다라는 거는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즐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즐겁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요.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하려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요즘에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덕목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또 어학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관념까지 갖춰야 디자인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학교 다닐 때 충분히 쌓고 나서 디자인을 접하면은 아마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조만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후배 중에서. 교수님한테 제가 그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장광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선생님께서 집에 가끔 초대하셔가지고 밥도 먹이고 또 조언도 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그 영양분을 제가 받아서 또 저 또한 다른 또 후배들한테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천범 교수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정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